안녕하세요 인들. 요즘 문화 젠지 밀레니얼 문화 요즘 뭔가요? 플렉스. 네, 이거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 플렉스 문화 안 좋아하시는데, 플렉스를 한다라는 게 약간 나의 심리적 만족을 하는 과소비를 한다, 혹은 좋은 걸 산다, 대표적으로 명품을 산다, 뭐 구찌, 에르메스, 샤넬. 얼마 전에 샤넬이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소문이 드니까 실제로 그 뒤에 가격 인상을 했죠. 뭐 20% 가까이 인상을 했을 거예요. 그냥 뭐 백화점 앞에 몇 시간씩 줄 서가지고 샤넬을 사는 광경이 보였는데, 이분들은 샤넬의 수요자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뒤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많은 샤넬백을 볼 수 있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좋게 보는 사이드 측에서 보면, 야, 인스타그램이 세상을 망쳤어. 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것들만 세상에 남아서 우리가 명품을 이렇게 좋아한다라기보다 다 같이 명품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거 브랜드빨이고 마크빨이에요, 나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나쁜 측면이 있어요. 명품이라는 건 뭐 비싼 거니까. 근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품이 뭐냐면 극도로 정제된 퀄리티와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에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발전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뭐 가방이라고 치면 가방의 수준을 끌어올린 제품이에요. 또 여기서 또 개소리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에르메스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에르메스 2019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네, 코스트 오브 세일즈, 이게 매출원가거든요. 에르메스는 6,884 밀리언 유로 매출을 했어요. 6,484 밀리언 유로는 도대체 얼마야? 6,883.4 밀리언 유로. 제가 오늘 환율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환율은 1,364원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 둘, 셋. 3,809조 3,889억이네요. 오늘자 환율로 보면 9조 4천억. 쉽게 합시다. 에르메스 많이 파네요. 근데 에르메스의 매출원가가 뭐냐면, 매출원가가 왜 중요하냐면 30%예요. 매출원가가 뭐냐면 생산하는 데 든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정도 가격,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생산효과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공비랑 원재료비가 들어가요. 가공비라고 하면 이 장인의 인건비, 가죽, 뭐 도구 마는 데 쓰이는 가격, 이런 걸 더하면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되고, 이를 매출원가라고 하는데, 매출원가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로. 우리 또 하나로 또 계산을 해야 또 잘 들어오잖아요. 네, 2조 8,983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정말 많은 장인들을 고용하고 정말 좋은 가죽을 갖다 쓰나 봐요. 이렇게 안 알았잖아요. 1,800만 원짜리 벌킨백이 원가가 6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가방 원가가 600만 원이래. 어마어마하네. 엄청나게 좋은 상품을 얘네들은 공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장인과 최고의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이건 인류의 문화의 유산급인 거죠.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방이 저 정도가 되는 거구나.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누구에게 나쁘냐면, 소비력이 되지 않거나 이걸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망친 분에겐 나쁘지만, 이걸 나는 다른 소비를 하지 않고 난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이거 하나 가졌다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는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요즘 사회에 제가 가성비 가심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다? 내가 갖고 싶은 그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지, 뭐 모든 인생을 가성비로 제품으로 세팅을 하면 저는 만족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소비재들을 가성비로 세팅을 하면 종합적인 완성도가 올라가서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밋밋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예를 들면 뭐 나는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를 좋아해. 그럼 정말 좋은 자전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아이템 하나하나가 실제로 가성비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과할 수는 있어도 그의 삶의 행복에 만족을 주는 재화가 된 거예요. 이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는 인류 문화에 기여해요. 자, 우리가 명품을 다만 깔 수가 없다라는 건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30%인 게 많은 거냐? 굉장히 높은
네, 제조업체로서 보자면 뭐 에르메스를 단순 제조업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동대문 물건을 가지고 파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동대문 쇼핑몰들 중에서 큰 데들도 조금 가격 많이 받는 쪽들은 매출원가 30%, 좀 덜 받는 곳들은 5, 60%까지 가고 평균적으로는 4, 50% 선에서 많이 있거든요. 무신사에 입점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은 매출원가 30% 이하인 업체들이 많을 겁니다. 3,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중재를 쓰는데도 3, 40%가 많이 있다. 근데 명품에서 30%라는 건 왜냐면 에르메스도 온라인 장사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에르메스 사러 어디 가세요? 1급지 가잖아요. 제일 비싼 동네 어딘가에 에르메스 매장이 있고 에르메스 직원에게 거기 많으니까 매대에서 하나 집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굉장히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물건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30%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르메스 얘기는 뭐 별로 할 얘기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원가가 높고 명품은 세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명품을 가지고 이건 마크빨이에요. 무슨 그 마크 하나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런 게 아니다. 그 제품에 대한 이해와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다. 물론 마크에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매도하지 말자. 오늘 에르메스 한번 알아봤고요. 에르메스는 매출원가가 30%가 넘는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 에르메스는 매출을 9조 4천억씩 했다 작년에. 근데 잠깐만 갑자기 궁금한 게 2018년에는 얼만큼 했지? 좀 에르메스의 2018년도 매출이랑 2019년도의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우와, 에르메스는요 2018년에는 8조 1300억을 팔았고 2019년에는 9조 3800억을 팔았어요. 성장률은 11.5%예요. 무슨 9조 10조짜리 회사도 1년에 10조씩 성장을 하네요. 뭐 어마어마한데? 명품이 붐이긴 한가 보다. 에르메스 뭐 이렇게 잘 나가? 부럽네. 여기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건데 이 트렌드는 뭐냐면 사실 저도 못하고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좋은 제품을 팔면 된다. 제일 좋은 제품 하기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동네에서 짜장면 어디가 제일 맛있어?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이게 요즘 큰 트렌드다. 플렉스라는 그런 과소비, 보여주기식 문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더라도 가성비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어 하는 영역은 다 기능적으로, 요즘 기능적으로 부족한 제품이 어딨어요? 입었는데 추운 옷이 어딨어? 원래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다 충족했으므로 정말 좋은 것들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즘 소비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에르메스에서도 좀 볼 수 있다. 에르메스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고요. 뭐 별로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들은 많이 팔고 돈도 잘 벌고 장사도 멋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은 별로 안 받을 것 같죠. 네,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명품을 사고 싶으시면 에르메스를 사는 건 돈이 아까운 행위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